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47일 만에 첫 공개 행보입니다.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부정선거론 제기에 앞장서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가 기획해 제작한 영화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등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는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초청했다고 밝혔고, 전 씨와 윤 전 대통령은 상영관 안 가운데 좌석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전 씨는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실체를 알려주기에 시점이 딱 맞는다며 선관위 등 다른 세력이 부정선거를 하려다 경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은 국민의힘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은 김문수 전 의원이 부정선거와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극우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곤란해하며 거리를 두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후 탄핵 소추되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선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검찰 인사였던 이 지검장이 김 여사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상원 차장검사 등 고위직 검사들의 동반 사퇴도 이어지며 정권 교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비호감도 1위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동탄 모델을 내세웠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호남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40번 넘게 언급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사람 사는 세상이나 약자 보호 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0대 남성 중심의 극단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며 노 전 대통령의 이름만 이용하는 그의 행보는 정치 공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산과 김해 등 낙동강 벨트의 민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짧은 역사와 탄핵 사태에 대한 반감, 김문수 후보의 잦은 단일화 논란, 그리고 그의 매력 없는 인물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일부 시민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많은 수가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기현 판사를 동시에 비판하며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룸살롱 접대를 받으려 했지만 진실을 보고 변했다고 주장하며 지 판사의 접대 의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사진과 자료를 추가 공개하며 공수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란 세력 심판과 국민 통합을 동시에 강조하며 정권 교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으며 흔들리는 낙동강 민심 속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사법정의, 자주 국방과 외교, 올바른 역사관, 군 사기 증진, 그리고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라면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네, 보셨네요. 네, 진짜 빅텐트 발언과 관련해서 또 이제 최근에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뭐 김용남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 또 어제 연설에 나선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까지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수 정치인들의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그리고 민주당 입당 어떻게 보시나요? 대세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이분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나 봐요. 네. 그래갖고 계속 이 정치인들을 개별적으로 인신공격하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당장 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행보를 보이겠어요.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를 했다라고 생각하다가 엄청난 자존심에 타격을 입고 최근에 자괴감이 들었던 거죠. 국민의힘의 태도, 그러니까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파면에 찬성하지는 못하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정치를 하지 못하겠다. 민주당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 안 했던 분들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런 불법적인 비상계엄, 특히 구구적인 행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정당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준 거는 전 국민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한 명 한 명씩 되게 공격을 하는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 뭐 민주당이 파견한 약간 미리 간첩처럼 얘기까지 하더라고. 미리 그쪽에다가 심어놓은 미리 것처럼. 심어놓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김상욱 의원하고 같이 여성가족위원회 여야 간사를 하면서 계속 봤고
되도록이면 저는 김상욱 의원이 그 정당에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그 당에서 김상욱 의원을 품을 수 없다라는 건 상식적인 사람이 일하기 어려운 정치 문화가 아닌가 싶고, 저는 김상욱 의원이 과연 우리 당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되게 자기 일처럼 김상욱 의원이 고민했던 것들을 공감해주고 앞으로 밥같이 먹다라는 얘기가 전체 그 단톡방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친했는데 제 순서가 오려면 한참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많아서 밥 먹자는 얘기도 못 꺼내는데. 나중에 우리는 조로 한 3인 1조로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거는 일명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보수 정치인들 지지자들 마음도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기울고 있다는 건데, 이 콘크리트 보수층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박지혜 의원님 또 말씀 한 말씀 아니 해주시죠. 지금 뭐 앞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간 탄핵 정국과 그리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가 더 이상 합리적인 보수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는 더 이상 이 당에서 할 수 없겠다, 같이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싶고요. 김용남 의원님이 또 이제 지지 선언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네. 보수 정당을 포기한 국민의힘 출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만큼 보수 정치인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다. 그리고 민주당이 또 반대로는 여기서는 우리가 국민을 위한 정치, 정말 합리적인 어쩜 보수 정치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저 전국 법관회의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전국 법관회의는 26일 날 열리고, 오늘은 그렇네요. 아니고 예. 이제 보니까 안건 채택. 상정한 것을 파기환송 의견, 그러니까 개개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안건을 2개를 올렸다는 거죠. 네. 2개를 이제 사법부의 정책 중립이라든가 독립 문제 이런 거 제가 간단히 봤습니다만은 그런 류의 내용 2가지 안이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김규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지검장 이창수 검사하고 차장검사 조상원이 동반 사이했다고 지금 뉴스 속보가 나오네요. 오늘 속보로 이루어지나요? 잠깐만 잠깐만 저 얘기부터 잠깐. 법관회의 마지막으로 그래서 설명. 예. 법관회의가 이제 2가지 안건으로 얘기가 되는데,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좀 비판적 입장으로 얘기했는데, 좀 바라는 바는 뭐냐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어떤 조직의 건강성, 단체의 건강성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촉구하는 바이고요. 아무튼 오늘은 안건만 정해졌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사장 사의 표명.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대선 패배는 확실하다라고 기정사실화하고. 보고, 뭔가 지금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하는 거는 안 하고 싶어서, 그렇죠. 마지막 그 의리 지킨다 이건가요?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뭔가 의리 그렇게 지키기 보이네요. 위해서 네. 공직을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닌가. 네. 나는 안 하겠다. 전혀 나는 안 하겠다. 뭐 좋게 보이지가 않는 지금 일이죠. 결국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소환을 하니 많이 출석하니 많이 이런 네. 얘기가 있는 과정에서 지금 한번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하면 체포영장 가야 되고, 네. 체포해 와야 되는데 그건 내가 안 하겠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글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퇴하라 하긴 하지만 이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행동인지는 지켜봐야 이게 판단이 좀 그렇네요. 네. 아니 부적절한 아주 부적절하죠. 시점이고 부적절한 사태죠. 판단이 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주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원칙대로 아닌가요? 예. 그 공무원직이라는 것은 자기가 편하고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의 할 일인데, 네. 자기가 이걸 하지 않겠다고 벗어 던지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뭐 검찰 또 뭐 법관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네.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지기현 판사가 삼겹살에 소매 쳐주는 사람도 없다. 이런 발언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했어요. 아니 재판정에서 판사가 네. 지금 재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신상 발언을 하고 또 신상 발언 내용도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지기현 판사는 정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제 입장 나왔을 때 가장 딱 걸렸던 게 저 입장보다도 자기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건 굉장히 공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전직 대통령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공적인 일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난 너무 일단 처음 이상했고 정말 부적절하다. 정말 부적절하다 저건. 네. 차라리 근데 며칠 전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던 입장에는 구체적인 아니라 그 당연히 아마 전 지기현 판사한테 확인하고 했을 진위 여부를 거잖아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예,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대로 된 반박을 안 하다가 자기 공적인 재판에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낸다. 이것도 부적절하고 저 내용도 그렇죠. 저희가 좀 삼겹살 먹기는 좀 네. 애매하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지내는 다른 변호사님도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저 터질 게 터졌다. 내가 언제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왕성한 활동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 장소로만 사진이 나왔을 때는 뭐야 별거 없구만. 그냥 그래서 먼저 자신의 얼굴이 있다라고 해도 별거 없을 거야. 그리고 뭐 CCTV 흐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결정적인 증거는 자, 없겠지. 이건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한테. 왜 이렇게 늦게 발표하면서 아니다라고 했을 것 같은가요? 그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네. 계속 보려고 했겠죠. 네.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저같이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은 나한테 이제까지 술 사준 사람이 없다라고 너무 말이 클리어하게 되네. 얘기할 수 말이 되네. 내가 술을 안 먹는데 내가 이러면서. 술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술을 전혀 안 먹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없나 보네 하고 얘기했다가 저 블러핑 아닌가? 민주당이 딱 기다렸다는 듯이 저 부인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날 이제 오후 1시 40분인가 이렇게 공개하셨죠. 보니까 이제 그 대응하시는 팀이 되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던데 이제 빌드업하는 과정이 훌륭하다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요. 잘 참고 쌓아뒀다가 네. 그런 적 없다라고 하니까 바로 공개. 네. 결국 이제 대법원의 윤리심사위원이라고 그러나요?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찰하는 기구에서 해야 됩니다.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관실인가요?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공수처도 이제 수사한다고 하죠. 수사도 하고 거기에 아마 그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또 잘못하면 네, 맞아요. 99만 원으로 이렇게 청탁금지법 그러니까요. 위반은 안 되고 과태료 사안으로 바뀔지 정말. 지켜보고 몰라요. 있습니다. 네. 자, 토론회 그 후에 김문수 후보가 MVP는 이준석이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네. 하죠. 그건 뭔 말이에요? 나는 저 처음 들어요. 그냥 구애하는 거죠. 맞아. 그런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동영상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많은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토론을 워낙 잘하시는 이준석 후보를 어제 같이 만나게 돼서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생각이 같기 같대. 우리 중에 하나도 없어요. 저게 이제 서울시행사하고 둘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갖고 한마디씩 하면서 이준석 후보도 발언하면서 김문수 후보 뭐 경북 어디 출신이다 얘기했고 서로 띄워주는 거고 저에게는 제발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단일화 안 되죠. 단일화는 당연히 이 둘이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단일화를 하는 건데 택도 없는 상황이라 정말. 저희가 선거운동을 잘못하면 그런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단일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이준석의 독자 완주를 응원합니다. 저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2탄 아닌가요? 다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런데 저기서 확실한 건 있습니다.
김문수가 MVP 아닌 건 맞죠. 거의 저는 꼴찌라고 보는데. 아, 그렇네요. 그건 진실을 확실하다. 얘기하면. 그건 뭐 정확한 자백이다. 어? 아니, 저걸 보고 막 권성동은 또, 네. 우리 후보님 너무 겸손하시고, 막 이러면서 칭송을 했더라고요. 겸손한 게 아니고 정확한 겁니다. 저건 아주 칭찬해줘야 돼요.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네. MVP가 아니었다. 이거 정확하게 인식해야 그러면은 된다. 우리 김한기 의원님이 예측하시는 게 네. 결국에는 맞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한다 안 한다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아 근데 좀 관심 없는데요. 들어봐야 하나요? 아니 관심 없지만 그래도 당연히 안 한다. 안 한다. 이준석 후보는 네. 보수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네. 그래서 본인이 얻을 것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는 정당에서 단일화하면 나중에 당대표를 본인 시켜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발언했다고 바로 한동훈 후보가 꼰대라고 비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한동훈도 안 되는데 본인이 가서 당대표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지금 단일화할 이유가 없어요. 이준석 네. 후보는 국민의힘이 망하는 거를 밖에서 지켜볼 거다. 네. 끝까지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보다는 다음 선거를 노리고 나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지지율 10%를 넘을 것인가. 너무 저는 안 사실 된다. 그거를 더 관심 있게 만약 보고 그게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으니까. 아니 근데 개인- 단일화에도 돈을 안 주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돈은 제가 선거법에 개혁신당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네. 돈을 안 쓰고 있대요. 아. 별로. 돈은 진짜 안 쓰고 어쩐지. 있어요. 그 공보물 보면 그 저기, 공보물이 예, 공보물, 두 페이지짜리, 공보물이 두 페이지. 중간에 위기 상황이 있었대요. 네. 한덕수로 후보가 교체될 때 야 이러면 우리가 10%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돈을 쓰려던 순간이 있었는데 네. 주변에서 워워하고 다시 김문수로 돌아오면서 아 이건 잘못 썼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파산 말리기 뭐 이런 당의 파산을 말려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는 분위기다. 국가 보조금을 다 안 쓸 것 같더라고요. 와. 저는 그 굉장히 고급 정보네요.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굉장히 고급 정보야. 이거 쇼츠로 많이 돌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우스갯거리로 재미거리로 얘기할 수 있는 뭐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관계없이 T야 우리가- T. 그것과 관계없이 T 아닙니다. 야 그래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6월 3일 투표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는 거 그것만 그럼요. 집중해서 네. 하면 된다. 남들이 단일화를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우리는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다들 그런 마음이시는데 좀 재밌는 네. 소재로 말씀하신 걸로 그렇죠. 생각되고 비호감도 1위기 그렇죠. 때문에 네, 조금 주목해줘야 돼요. 비호감도 1위. 그렇죠. 그것도 압도적으로 비호감도 1위에 1위.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면 압도적 1위. 압도적인 1위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제 네.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중간에 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예. 한겨레인가요? 팩트 체크를 했더라고요. 2020년도에 그랬다. 네. 2022년도에도 그랬다. 한겨레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이준석 후보님을 비호감도가 60%가 넘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약간 그 정도 비호감도 1위. 근데 저도 여튼 김규표 의원님 말씀대로 이 단일화의 조건을 충족시킬지 여부는 결국 저희한테 달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네. 제가 이렇게 후보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가까이서는 못 보고 있지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 후보는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남은 기간 동안 네. 결국은 전국에 있는 선거운동원이나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이 실수하지 않고 저희가 하나 실수하면 보수 언론에서 엄청나게 확대해서 국민들한테 노출할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절실하게 해야 되고 당내에서도 절대 이 득표 예상 득표율 이런 얘기하면서 뭐 압승할 것 같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견제 심리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부 결의를 하고 있어서 네, 그렇죠. 저도 한마디 조심하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하고 하면 네. 이제 혹시 오버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어제도 얘기한 겁니다. 뭐 무슨 운동과 뭐 선거는 고개를 들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정말 끝까지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아닙니다. 하는데 저는 그래서 지지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얘기냐면
찍어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맞아요. 투표까지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우리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니 있으면 후보님 그렇죠. 표현으로는 3표가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마음. 결혼하신 마음으로. 분 본인하고 배우자 그리고 한 사람을 꼭 끌어들여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3표가 지지한다 그러면 저는 투표까지 해야 돼요. 투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